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 가이드 업데이트 마인드. 저는 플랭키 나이키 협동조합의 백종원입니다. 친절하고 구체적인 명상 안내자 마인드 트립의 대표 이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뭐 하게 되나요? 우리가 업데이트 마인드에서 여러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하게 될 콘텐츠는 사회적 경제 종사자분을 직접 찾아가서 마음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만나볼 대표님은 암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윤슬케어 대표님입니다. 오늘 윤슬케어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암 경험자의 사회복귀와 건강한 투병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윤슬케어 대표 정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엄청 떠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처음 나와서 너무 긴장되네요. 그렇죠. 예, 저도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긴장하고, 아까 보셨지만 오프닝도 겁나 틀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더 이제 정승훈 대표님을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표님 요즘에 관심사가 암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 좀 살짝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80세까지 생존한다고 했을 때 3명 중 1명이 암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중증 환자 등록이 되어서 투병 중인 환자를 셈한다고 한다면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 암 생존율은 이제 70%를 초과했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 생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이 사람들이 치료 후에 어떻게 사회에 복귀하는가, 그리고 그 사회에 복귀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소아암 환자들, 네.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봉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하는 말이 다 좀 내가 완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좀 안 좋은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암 환자는 너무나도 신체적인 병이잖아요. 네. 정신 증상 관련된 분들이 차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암 환자가 이렇게 차별받는다는 얘기는 몰랐었어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22살에 암을 진단받고 사회 복귀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암 투병으로 이제 병역 면제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력서를 썼을 때 면제 사유에 이제 악성 림프종이라고 기재가 돼 있었죠. 그러다 보면은 면접관이 악성 림프종이 무엇이냐부터 물어보시고 그게 암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은 괜찮냐, 또는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분들도 있는 반면 회사 다니다가 암 진단 받으면은 우리 회사가 얻게 되는 손실은 누가 책임지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라고 한다면은 약하다, 아까 말씀 주신 신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약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암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회사 다니면서 치료받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렇긴 한데 아직 인식이 암이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좀 있고, 암으로 인해 내 과거를 잃어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환자 자체도 위축되는 게 있고, 주변에서도 저 사람 이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또 요즘 관심사로 그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관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성취보다는 약간 이 일을 몇 년 정도 했을 때 투병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암 경험자가 사회 복귀하기가 조금 나아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암 경험자들이 걱정 없이 투병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가 대표님을 위한 밸런스 게임을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윤슬케어 대표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질문입니다. 3초 안에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예. 왜 그렇죠? 사실 암에 걸리지 않았다, 암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면은 암 환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하고 싶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이뤄가며 살기도 바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하나, 둘, 내향적이다. 아, 내향적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되게 수줍음도 많고 쑥스럼도 많이 타고 막 이렇게 재밌는 분위기를 이끄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내향적인 성격은 도움이 되시나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조금 더 결정을 할 때 혼자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그 작은 차이를 만드는 건 내 결정이기 때문에 너무 외향적이라서 많은 의견을 듣고 휘둘리기보다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나는 일을 잘 저지르는 편이다. 일을 잘 수습하는 편이다. 하나, 저지르는 편이다. 저지르는 편이다. 네. 왜 그러신가요? 네. 약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시작하자 하고 네, 시작된 건 많은데 제가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창업을 하게 된 것도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니까 좀 잘 마무리하자라는 의미에서 창업을 꼭 성취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런 맥락입니다. 무인도에서 1년 살고 100억 벌기. 지금 하는 일 그냥 계속하기. 하나, 둘, 셋. 계속하기. 아, 계속하기. 네. 돈을 못 벌어도 그냥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일을 시작한 건 돈을 번다기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그게 제 사명이고 살아간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인도에서 100억 버는 것보다는 좀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갑자기 질문을 만든 제 자신이 쓰레기 같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창업 직전 자신으로 돌아간다면 창업을 한다 혹은 안 한다. 하나, 둘, 한다. 왜죠?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그때도 간다라고 한다면은 동료를 먼저 찾아서 같이 시작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너는 마음 나눈 코너. 네, 이번 코너는 마음 나눔 다시. 이번 코너는 마음 나눔 코너입니다. 네, 마음 나눔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 나눔 코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마음 나눔 코너는 좀 어렵네요. 네, 그죠? 마음 나눔 코너. 마음 나눔 코너는 네. 이렇게 사회적 경제 종사자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요즘에 마음은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걸맞는 명상 방법을 직접 알려드리고 실제로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미리 받았습니다. 대표님께서 조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요즘에 일에 대한 부분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조금 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고민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이 일도 시작하고 저 일도 시작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약간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조금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줄여나가자, 그리고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딱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 조금 내가 어떻게 잘 처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여러 가지를 벌려놓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일하는 것과 건강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거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네, 빨리 일을 끝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면 조금 조급하거나 초조한 감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이걸 끝내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더 빨리 해야 돼라고 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게 요즘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초조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이러시면 조금 불안하다, 조금 두렵다 이런 마음들도 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렵다라기보다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넌 놀고 있어. 넌 더 해야 돼. 저도. 왜 노냐? 맞아,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 사실 저도 그 생각 많이 합니다. 항상 한 말이 그거거든요. 내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막 이러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군요. 네, 많이 합니다. 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또는 조금 더 늦게 자면서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난 게을러. 네. 조금 더 집중해서 처리했으면 됐을 걸. 맞아요. 항상 시간이 쫓긴다.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지금 이렇게 일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8년도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이제 다다음 달이면 만 2년이 되네요. 만 2년이요? 네. 그럼 계속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제 1인 기업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작년까지는 쭉 혼자 있었었고 이번에부터는 이제 저희가 주로 환자 멘토링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환자 멘토분들을 조금씩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환우회에서 멘토 역할을 오랫동안 해주신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뭐 나머지 보통 실무라고 많이 하는 뭐 행정적인 업무 같은 거는 아직은 혼자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멘토분들이 계시다는 게 또 사업이 또 확장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좋은 부분이다. 성장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지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매니징해야 되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조금 더 일이 많아지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할 일은 되게 많고 또 몸은 하나 이러면서 생기는 조금 신체적인 변화도 있으셨을까요? 신경을 안 써서 그냥 무뎌진 느낌? 그냥 나빠졌다는 걸 인지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들어보면 요즘 자꾸 까먹는다고. 네. 그러셨는데. 네. 기억력이 좀 많이. 기억력 감퇴. 네. 약간 수면 양이 좀 부족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주에 뭐 했지? 그저께 내가 뭐 먹었지? 이런 생각들이. 전화하고 있는데 핸드폰 어디 있지? 막 이런 거.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어제 내가 뭐 어떤 일들을 처리했었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조금 무기력하다 이런 느낌도 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약간 이게 습관처럼 하는 일이지 내가 막 에너지를 태워가면서 한다라는 느낌은 좀 재작년에 비해 좀 덜한 것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1인 기업으로 하시다 보니까 아마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생기는 일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멘토님들을 만나는 일도 있고 또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있을 텐데 이런 인간관계에서 조금 일하시면서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힘들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편이다 보니까 사실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라는 건 막 기억에 남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무리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술케어에게 있어 코로나란? 환자와 환자의 연결에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말 한다. 전 놀리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의미세요? 그러니까 환자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암 환자의 경험을 연결하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경험자, 선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병하는 사람들도 앞서 치료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되게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들이 다 진행되기 어렵다 보니까 환자들끼리 모이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뭐 메신저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가 편하게 멘토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그들에게 모임의 필요성 그리고 그 멘토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해줬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부드럽고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런 취약한 부분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런 말씀. 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님이 하시는 윤슬케어의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선배암 환자 네. 분들이 지금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과 병원을 동행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줄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병원 방문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하고 네. 환자가 외부인,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하다 보니까 사실 멘토 동행 서비스에 대한 이제 관심에 비해 실제 이루어지는 것들은 많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네, 꼭 필요한 부분이고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윤슬케어의 꿈, 비전, 회사의 기업의 비전의 비전이나 꿈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윤슬케어의 비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환자의 경험을 연결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경험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암 투병하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투병하는 게 올바른 투병일까라는 그 질문에 나침반이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암 환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을 때 치료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분이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치료의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는 것이 저희 윤슬케어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2부에서는 윤슬케어 대표님과 함께 실제로 명상을 체험해 보면서 윤슬케어 대표님한테 맞는 명상법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